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빈의 논어 읽기 시간입니다. 어저께 논어 첫 구절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요붕자 원방내 부력 낙호 인부지 이불온 부력 군자호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 공부에 대해서 보강 성격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드리는 말씀은 논어 자체도 자체지만은 논어라는 책 2400 내지 500년 전에 편찬이 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옛날 책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그 내용이 불변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몇천 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인간의 본성에 관한 사람다운 삶에 대한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2500년 동안 공자님 말고라도 수많은 현자 성인들이 있어 왔죠. 그리고 인류의 집단지성, 인류 전체가 수많은 그 지식을 개발해 왔어요. 일반 지식도 그렇지만은 이제 공자님과 중첩이 되는 부분, 사람 살이에 대해서도 많은 철학적, 종교적 그런 성찰이 있어 왔으니까 현대에 있어서는 현대의 논어가 있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하거든요. 좀 용감한 생각인가요? 아니면 무모한 생각인가요? 현대화된 논어. 공자님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 후에 알려진 인간의 지성, 지식, 성찰, 공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논어. 그런 논어 있을만 한데 문제는 이제 그런 논어를 누가 쓰느냐 이거예요. 공자님 같은 현자, 성인이 쓰시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김정빈이 신논어, 새로운 논어, 공자님 말씀에 보강을 해서 새로운 논어 한번 써보자 이거죠. 오만한가요? 오만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야말로 공자님을 더욱 빛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시작했죠. 지난번 강의에 제가 공자님의 수기 안인을 보강해서 인형사과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형사과야말로 수기 안인을 보강한 것이고 새로 정리한 김정빈식 신논어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기시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신논어에서 어떻게 변화가 될까요? 먼저 지난 시간에 하기시습지 면이냐 하기시습지가 또는 하기시습지 하는 것이 또는 하기시습지 하니냐 즉 하기시습지를 과정으로 보아서 과정도 좋고 그 결과, 하기 시습지한 결과도 좋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하기 시습지는 힘든데 어려운데 그런데 그 결과는 좋다 이렇게 과정과 결과가 다 좋은 걸로 하기 시습을 볼 것이냐 과정은 힘든데 결과만 좋은 걸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과정과 결과가 다 좋은 하기 시습지 하니 부력 열호화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근거를 세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요붕이 자 원방 내하니 부력 낙호화 했을 때 벗이 먼 곳으로부터 오면 바로 좋지. 벗과 있는 과정 자체가 좋지. 과정은 힘든데 가고 나니까 결과가 좋았다 이거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하물며 벗이 오면 즐거운데 하기시습은 즐거운 것도 아니고 기쁘기까지 한데 하기시습 자체가 기쁘다는 뜻이다. 이렇게 근거 하나를 들었고 또 하나는 공자님께서 호학하셨다. 나처럼 배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거든. 나 배우는 거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어법이 감탄어법 불교식으로 말하면 감흥계다 이거죠. 이렇게 감흥이 일어나려면
결과가 좋고 과정이 힘든 사람에게는 안 나오잖아요. 이런 감탄이. 그래서 이게 감탄어법이라는 것 자체가 학이 시습지의 학이 시습이 과정 자체도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야 할 근거가 두 가지가 더 있는데 그 중 하나는 학이 시습 지의 지예요. 지. 가을 지자죠. 이 가을 지자는 한문에서 대개 영어 of, 사운드 of, 뮤직 할 때의 무엇의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할 때 그 of the people 할 때 그 of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때때로 가을 지자니까 간다는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간다는 말은 갈 거라고 하는 글자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 지자는 거의 of라는 뜻으로 쓰고 간다고 할 때는 갈 거자를 많이 써요. 그런데 때때로 아주 때때로 가을 지자가 간다는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간다는 것은 갈 것자하고 조금 다르긴 해요. 가기는 가는데 이렇게 몸으로 정말로 걸어서 간다 이런 뜻보다는 어떤 행위가 진행된다. 진행되는데 그냥 진행된다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진행되는데 하고 이렇게 약간 낮아지면서 꼬리가 낮아지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학이 시습지 하면 이것을 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배우고 때로 익혀가는 것이 익히는 이것이 아니라 익혀가는 과정. 그래서 이제 이 가을지자 익혀가는 과정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지자 때문에라도 이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 자체도 좋은 것이다. 결과는 당연히 좋죠.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하는 다른 근거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 결정적이에요. 이 구절이 논어의 첫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논어라는 위대한 책, 이제 제자들이 편찬을 했죠. 직접 제자가 아니라 손자 제자, 제전 제자들이 편찬을 했는데 이 제전 제자 시대에 이르러서는 공자님은 중국 역사상 가장 지식이 많고 가장 위대한 분, 거의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일반 민중에까지는 그렇게 안 됐지만은 적어도 공자 교단, 그 손자 제자에게 있어서는 요임금이나 순임금보다도 위대한 그러한 스승이었어요. 그런 분의 말씀을 얼마나 정성 들여 편찬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맨 첫 구절, 이 많은 공자님 말씀 중에서 맨 첫 구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했을 때 학이편, 우리 공부하는 것 중에서 골라보자. 그래서 공부하는 말씀들을 쭉 모았는데 다시 공부하는 말씀 중에서 다시 첫 구절, 그걸 뭘로 할 것인가? 아마 고심을 했을 거예요. 이 작가들, 저도 소설가입니다만은 첫 구절 엄청 중요하거든요. 첫 구절을 어떻게 쓰느냐? 첫 구절을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진입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구절을 학이 시습지로 잡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 해석,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좋다. 세상에 거의 모든 좋다는 건 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엊그저께 제가 치과에 다녀왔습니다만은 치과 가는 거. 과정은 힘들죠. 그런데 왜 가죠? 결과가 좋으려고. 나중에 좋잖아요.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좋아. 참을 인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 했을 때 참는다는 거 힘들죠.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그래서 사고가 안 나고 잘 무난히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과정이 힘들고 결과가 좋은 것이 세상의 거의 모든 착할 선자예요. 이 착할 선자는 좋다는 뜻도 있어요. 영어로 하면 끝이에요, 끝. 이 좋다는 것이 다 이런 것인데 예외적으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게 있단 말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는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합격한다 이거 말고 공부 자체가 좋아요. 제가 문학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글 읽기 좋아하고 문학 엄청 좋아했거든요. 문학가가 되기 위해서 따로 뭐 공부한 적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대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문학을. 전부 다 도각으로 공부했어요. 이 논어도 다 도각으로 한 거예요. 논어 전문가 혹은 뭐 유학자 아무에게도 배운 적 없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한문을 배우긴 했지만 논어를 배우지는 않았어요. 한문은 기초적인 것만 배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저 스스로 읽고 생각해서 지금 터득한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어나 철학은 그렇다고 치고 거기에 그렇게 즐거움, 행복이 아주 많지는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문학은 다르죠. 문학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꽤 흥미롭고 재미있고 좋고 그래서 계속 좋아했어요. 좋아하다 보니까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공자님 말씀으로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하고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했을 때 저는 철학, 논어 이런 것은 아는 데부터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어요. 즐기느냐? 즐기는 건 장담 못하겠어요. 좋아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군자인데 제가 감히 좋아한다고 하면 나는 군자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거든요. 저는 군자까지는 아닌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좋아하는 것도 확실해요. 좋아하지 않고서야 이런 논어 강의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논어 강의 올린 것이 대략 10편이 넘는데요. 보통 1시간씩 되니까 10시간쯤 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몇 편 올릴 거냐? 모르겠어요. 최하 50편은 더 올릴 것이고 아마도 100편쯤 올리지 않을까 봐요. 그러니까 100시간 말씀드릴 내용이 있다 이거예요.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아는 단계에서 좋아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문학은 처음부터 좋아하는 단계예요. 오히려 알지는 않았어요. 그냥 좋아했어요. 많은 작가를 좋아한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몇몇 작가를 특히 많이 좋아했어요.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막 사랑해버렸어요. 수필 같으면 피천득 선생님 수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분 수필을 외우고 그분 수필을 좋아하는 그것만으로 수필가 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어느 날 그냥 수필이 저절로 흘러나와서 썼는데 보내니까 바로 추천해 주더라고요. 문학가 됐어.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공부가 된 거예요. 좋아하다 보니까 문학 연습, 문학 이론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바로 되더라고요. 동화, 어린 왕자, 안데르센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역시 동화가 한 편 습작도 없었어요. 딱 하나 썼어요. 제1번 동화예요. 창작동화. 신춘문예 당선. 제1번 수필. 현대문학 추천. 다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도 제가 이 사이트에서 16회에 걸쳐서 강의를 올려놨잖아요. 그것도 10시간 넘어요. 어린 왕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 많고 생각 많고 할 말 많은 사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있으면 벌써 올렸겠죠. 지금부터라도 올리겠죠. 어린 왕자에 대해서 수많은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어린 왕자 노래 부르는 분들이고 가끔 이제 작품에 대해서도 하는데 대부분 그냥 읽어만 주시고 대부분 10분 이내에 짧게 그냥 말씀하세요. 저는 아니에요. 한 번 이야기하면 1시간씩 되는 거를 16회나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왕자 이야기 다 했냐? 아직도 할 말이 있긴 있어요. 있는데 옆에 분들이 야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잠깐 쉬고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니 그것이 속에 쌓여서 흘러나오면서
동화가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죠.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좋아했고 지금은 좋아하는 걸 넘어서 기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논어 첫 구절 학이 시습 지는 학이 시습의 과정도 좋고 그 학이 시습한 결과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논어를 한번 써보자. 제가 한번 안을 낼 테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안이 마땅합니다. 안이 싫습니다. 안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만든 거죠, 신논어를. 그래서 이제 신논어를 한번 써볼 것인데요. 이 신논어를 제가 쓴 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그걸 설명하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 배경을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딱 새로 쓴 걸 보여드리는 방법이 있고 그러지 말고 새로 쓴 신논어를 딱 읽어드리고 왜 내가 이렇게 썼느냐 연역법, 귀납법 같은 거죠. 그렇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연역법을 하자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본 다음에 논어의 첫 구절을 제가 어떻게 재생산했는지 재창작했는지 저는 원창작보다도 재창작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를 널리 알린 단이라는 책도 주인공이 자료 제공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온 일생. 그 자료를 갖고 이제 제가 쓰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다 이야기를 상상해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논어라고 하는 원전이 있으니까 제가 창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논어가 없는데 이렇게 창작했으면 제법 대단한데 논어가 있으니까 논어를 바탕으로 하니까 쉬운 거예요. 어쨌건 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논어 제1장 제1절이에요. 말하자면 학이 시습지는 난이나 근이 소득은 낙하니 불역 학인호화. 학이 시습지가 호하고 달이 낙덕에 열하니 불역 군자호화. 과정여 결과가 선하야 여천 여명에 흔하니 불역 현성호화. 붕인의 이익이나 어아의 난하니 불역 학인호화. 붕인의 이익하고 어아의 연락하니 불역 군자호화. 자기여 타인의 선하야 여천 여명의 연하니 불역 현성호화. 이렇게 새로 써봤어요. 학이 시습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이 난 어렵다. 그런데 근이 소득 가까울 근 말 이을리 작을소 큰덕. 가까워진다 작은 덕에. 아직은 학인이니까 큰 덕은 아니고 작은 덕에 가까워졌는데 그것을 기뻐하니까 어렵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작은 덕에 도달해서 기쁨을 느끼니까 또한 학인이 아니냐 잘 배우는 사람 아니냐 이것이고요. 이번에는 학이 시습지가 난이 아니고 호예요. 어려울 난이 아니라 좋아할 호. 좋아하는데 달이 낙덕 도달을 해. 도달을 해가지고 낙덕 덕을 즐거워해. 소덕이 아니죠. 이제 아까는 작은 덕인데 이번에는 제법 큰 덕에 도달해가지고 기뻐하니 열하니 보력 군자호화. 군자가 아니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성 군자 위에 현성은 어떻게 하느냐? 과정여 결과 과정과 결과가 선해.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아요. 여천 여명의 흔. 여천은 더불어 할 여 하늘천 하늘과 더불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인은 하늘과 더불어 살지 사람과 더불어 안 살아요. 사람 속에 살긴 살죠. 나를 아는 자 그 하늘인저. 하느님과 상대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명 같을 여 목숨명. 명은 명령한다. 또 목숨 이런 뜻이니까 하늘의 명령. 뭐 다른 말로 하면 운명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천명.
이 천명에 같을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흔한다 했어요. 이것도 기쁠 흔자인데 이 흔은 기쁘다는 것보다 흔연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흐뭇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죠. 불역 현성호화 이 정도 되면 현인이고 성인 아니겠느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시간으로 본 거예요. 과정과 결과. 과정과 결과는 시간 단위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시간과 함께 공간에서 살죠. 그럼 공간은 어떻게 돼요? 공간은 나와 남으로 나뉘죠. 그래서 남에게는 좋은데 나에게는 힘들어. 힘들지만 착한 일 해. 이런 관계가 있고요. 상선, 윗상, 착할선. 진짜로 착한 것. 정말로 착한 것. 최상의 선은 그것이 아니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붕인의 이익이나 벗붕 사람인 벗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돼. 그런데 어아의 난 나에게는 어려워. 불역 하긴호와 또한 하긴이 아니냐. 붕인의 이익하고 어아의 연락하니 벗과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돼요. 그런데 나한테도 기쁘고 즐거워. 힘들게 베푸는 게 아니라 베푸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불역 군자호 또한 군자가 아니냐 이렇게 됐고 자기여 타인 나와 남에게 선 좋다 이거예요. 과정과 결과가 좋았는데 이번에는 나와 남에게 다 좋아. 역시 여천여명 하늘과 더불어 명에 하나가 되어서 천명에 하나가 되어서 연하니 그랬어요. 위에는 흔 그랬는데 밑에는 연, 흔, 연이란 말 있잖아요. 흐뭇한데 자연스러워. 지난번에 말씀드린 공자님의 인품처럼 또 노자가 말한 무의 자연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꿈인데 없고 조작 없고 억지가 없는 그런 흔하게 나와 남이 함께 좋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니 불역 현성호화 또한 현인이고 성자가 아니겠느냐. 이것이 이제 제가 새로 뭐라고 그럴까요? 창작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증연 보태고 새로 더한 거라고 할까요? 어쨌든 새로 시도해본 신논어 첫 구절이에요. 다시 읽어볼게요. 하기 시습지는 난이나 근이 소덕은 낙하니 불역하긴호와 하기 시습지 호하고 달이 낙덕에 열하니 불역군자호와 과정여 결과가 선하야 여천 여명에 흔하니 불역현성호와 붕인의 이익이나 어아의 난하니 불역하긴호와 붕인의 이익하고 어아의 연락하니 불역군자호와 자기여 타인의 선하야 여천 여명의 연하니 불역현성호와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은 어려우나 작은 덕에 가까워 즐거워하니 또한 하긴이 아니냐. 배우고 때로 익히는 것을 좋아하여 이르러 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과정과 결과가 모두 선하여 하늘과 더불어 천명과 함께가 되었으니 거기에서 기뻐하고 흐뭇해하는 그러한 경지가 현성이 아니냐. 벗과 남에게 이익이 되는데 나에게는 어려우니 또한 하긴이 아니냐. 벗에게도 이익이 되고 나에게도 기쁘고 즐거우니 또한 군자가 아니냐. 자기와 타인에게 모두 좋아서 하늘과 더불어 천명과 함께 되었으니 그 자연스러움이 또한 현인이고 성인이
아니야. 그런데 이러한 분별은 사실은 꽤 오래됐어요. 제가 이러한 분별을 하게 된 것은. 한 2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계기는 이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예요. 소크라테스의 그 국가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건 아니고 그 제자인 플라톤이 썼는데, 플라톤이 이제 주인공을 소크라테스로 삼고 쓴 거죠. 그래서 국가라는 책의 사상은 소크라테스의 사상이라기보다는 플라톤의 사상이지만 어쨌든 이제 거기에 소크라테스가 나와요. 거기 제일 앞에 보면은 국가를 토론하게 된 계기가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젊은 철학자들이 와요.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해서 토론을 해요. 착할 선. 좋다는 게 뭐냐? 선은 이익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선과 이익이 뭐냐 이러면서 그 철학자가 물어봐요. 선생님,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1. 그 자체로 선한 것. 예를 들면 파란 하늘을 쳐다보니까 좋다. 새로 나온 새순이 아주 부드럽고 연해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니까 좋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과정은 좋지 않은데, 과정은 힘든데 결과가 선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데 왜 그래요? 그 열심히가 대체로 과정은 힘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가 좋은 것. 참을 인자를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 참는 거 힘들지. 그렇지만 결과를 생각해서 참는 거죠. 근데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게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철학자가 물어봐요. 여기 정의가 있습니다. justice, 정의. 옳고 바른 것, 떳떳하게 행동하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선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미 답이 나와 있죠? 세 번째야. 대부분 사람들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과정은 힘들지만 결과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했어요. 정의롭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과정이. 그런데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이봉창 의사의 기록을 보면 세 번째 같아요. 난 즐겁게 죽을랍니다. 이러고 죽어요. 안중근 의사 딱 쏘고 우열하게 딱 서 있어요. 총을 6발 쏘았는데 6발이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다 사람을 맞췄어요. 처음에 이토 히로부미 쏘아서 딱 쓰러져서 제가 갔구나. 그리고 옆에 사람 땅땅땅 쏜데 하나도 빗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굉장히 침착하고 마음이 사사로움을 초월해서 그야말로 여천여명 하늘을 상대해서 착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나카라고 그 총 맞은 사람 중에 일본계 은행으로서 이제 식민자본을 운영하는 그러한 일본계 은행이 이제 만주철도라고 해갖고 이제 만주에다가 이렇게 회사를 세우는 거예요. 거기 이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경련 간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이또 따라다니면서 이제 여기 진출하면 우리 경제계는 뭘 할까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인데 허벅지에 총을 맞았어요. 안 죽은 사람 쏜 거예요. 허벅지에 총 맞으면 어떨까요? 그냥 우리는 총 맞았다 이렇게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정신 자체가 없죠. 정신을 추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그런데 놀라워요. 허벅지에 총 맞은 사람이 쓰러져서 이 안중근을 보아요. 쏜 사람을 본다고요.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본 것까지는 또 그렇다 치자고요. 그 사람이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그때 본 거를 기록에 남겼어요. 기록에 남긴 것도 또 대단해요. 그리고 그 기록을 정직하게 쓴 것도 대단해요. 적국의 사람이에요. 적국도 아니고 멸망한 조선이라고 하는 무시당하는 일본 사람으로 보면은 전혀 존경할 근거가 없는 그런 조선족 남자예요. 더군다나 나를 쏘았어요. 나까지는 그러다 치고 일본의 영웅이자 위인이라고 추앙받는 이토가카를 쏘았어요. 그 사람이 딱 서 있어요. 총을 쏘고 딱 총을 버리고 꼬리야 오라! 대한 만세! 딱 부르고서 딱 서 있는데 다나카가 기록하기를 거기에 광명의 신이 서 있었다. 와. 어떻게 서 있으면 광명이 날까요? 정신이 막 없죠. 막 총이 빵빵빵 터지고 쓰러지고 죽고 막 사람들이 달려오고 아수라 장인데 그 한가운데 태양 하나가 딱 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야, 광명의 신이 서 있었다. 음습하고 어둠컴컴한 신이 아니라 빛에 가득한 한 사나이가 거기 서 있었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런 자세로 정의를 실현했을 때 그런 안중근 의사가 야 이렇게 쏘고 내가 감옥에 가고 재판받고 사형선고 받고 이 과정은 힘들지만 대한 독립이라는 결과 그거 좋을 거니까 그래서 했을까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안중근 의사에게 너무 죄송하죠. 사정은 이봉창, 윤봉길 의사도 마찬가지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뭐 인류의 스승 중에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당연하게도 정의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그 과정 자체에서 이미 보람이 끝나는 거야. 결과야 당연히 좋고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토론하기 위해서 한 개인 단위로 토론을 하면 잘 알 수가 없으니 사회, 국가 단위로 토론을 해봅시다. 해가지고 시작되는 게 이 국가라는 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에게 사형 선고가 내렸을 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버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독배를 마셔서 죽는 것 자체가 옳고 떳떳하다면 내 마음을 돌아보아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내가 살아온 삶이 깨끗했다면 그 자체로 좋은 거야. 독배 마시는 거 좋은 거라고 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해버렸어요. 생각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그대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의 스승인 거죠. 그것을 읽고 나서 제가 곰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저 나름으로 역시 소크라테스 서를 재분별을 했어요. 1. 악의 길이 있고 2. 선의 길이 있고 3. 상선의 길이 있다. 악의 길. 과정은 좋은데 결과가 나빠. 실컷 술 마시고 실컷 타락생활하고 실컷 마약하고 실컷 화내고 그거 할 때는 편하고 좋죠. 근데 결과가 나쁘잖아. 이것을 악이라고 한다. 2. 과정은 힘들지만 술을 마시고 싶은데 참아. 마약하고 싶은데 안 해. 화내고 싶은데 제어를 해. 과정은 힘들어요.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 이 선이에요. 보통의 선이죠. 근데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은 선이 있다. 이것을 상선, 윗상자 상선이라고 하자. 이 상선이란 말은 이제 노자에게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상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공간으로 넘어가서 나에게는 좋은데 남에게는 해가 돼. 이렇게 되면 악이 되고 남에게는 좋아요. 근데 나에게는 힘들어. 이제 일반적인 선이 되고 나도 좋고 남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상선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시간적 상선과 공간적 상선을 합치면 최고수입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수필도 쓴 적이 있어요. 상선이라는 수필을 쓰면서 저는 논어 지금 그 구절을 한번 창작해 보았지만은 거기서는 논어 이야기를 또 창작을 했어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 거기서는 공자라고 안 하고 중리, 공자의 자가 중리잖아요. 중리에게 제자가 있었는데 자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사랑했는데 공자가 주유천하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사이에 나병에 걸렸어요. 운둥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저 외진 데 가서 혼자 살아요. 가서 공자가 위로를 해요.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아온 그대에게 어떻게 하늘이 이러한 명을 내린단 말이냐 하고 탄식을 해요. 그래서 몸 밖에서 손을 잡고서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자해가 바로 이 상선에 대해서 말을 해요. 스승이시여, 제가 스승께 배운 바로는 과정과 결과가 좋고 나에게도 좋고 남도 좋은 상선이라는 것이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르침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에게 주어진 이러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불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목연히 수긍을 하고 이제 돌아온다. 뭐 이러한 내용으로 이제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이제 20대 후반, 이 작품을 쓴 것은 이제 27살 때는 아니고 한 30살 그때쯤 될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또 불교에 같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수법경이라는 경, 아주 짧은 경인데 거기에 보면 법을 받아들인다 해서 수법경인데 거기는 4가지로 분별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 괴롭다.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 괴롭다. 과정과 결과로 나는 거 똑같고 하나 다른 점은 나쁜 짓 하면서 즐거워하는 사람까지 포함시켰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요즘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른바 사이코패스들. 악을 하면서 좋아해. 대부분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 힘들어하거든요. 부처님은 악을 2가지로 나눈 거예요. 좋아하면서 하는 사람, 힘들면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괴로워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 결과는 즐겁다.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고 그 결과는 즐겁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 자리이타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롭고 남에게도 이롭다. 그래서 나와 남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제 수행을 하고 깨달음이 성취가 되고 점점 마음이 넓어지면 너그러워지잖아요. 컵과 물로 돌아가서 물이 남게 돼요. 컵을 줄였으니까 한 대인데 컵을 반대로 줄이면 반대가 남잖아요. 그 반대 뭐예요? 남에게 베풀게 돼요. 마음도 베풀게 되고 배려도 하게 되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도 베풀게 되고 나도 만족되었으니까 좋고 남에게도 베푸니까 좋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또 부처님 말씀에는 초, 중, 종의 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처음 초, 가운데 중, 마칠 초예요. 처음과 가운데와 마침 시작, 중간, 끝이 다 좋다 이거예요. 과정과 결과가 좋고 시작도 좋다 이거예요. 시간적으로 다 좋다 이거예요. 공간적으로 나도 좋고 남도 좋고 시간적으로 초중종선이고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리는 성인들이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논어에 딱 부러지게 과정, 결과 이런 단어도 없고 해석을 해보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논어 자체의 과정과 결과가 다 좋다 이렇게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류의 집단지성 2500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집단지성. 그 집단지성은 뭐예요? 지금 말씀드린 소크라테스의 선후분별, 부처님의 선후분별,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느낀 것, 기타 등등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 논어를 보완을 하면 현대인들이 더 잘 알게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지어 말씀드리면은 진짜로 좋은 거는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다는 것, 그 다음에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다는 것, 그것을 완성하면 현인이고 성인이라는 것, 거기에 가까워져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이 군자라는 것. 그래서 이 마음 수양의 공부, 마음 수양의 길, 논어를 배우는 길은 바로 그러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이 논어 첫 구절,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요붕자 원방내 부력 낳고, 여기에 배경으로 은은하니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